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그냥 뉴스 한 줄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당연하게 믿어왔던 기준, 바로 65세라는 숫자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내일부터 당장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 하나가 바뀌면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경로우대, 노인 일자리, 장기 요양, 정년 같은 여러 문제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 그리고 부모님 노후를 챙기고 계신 자녀분들은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65세부터 어르신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기초연금도 그렇고 각종 복지 제도도 그렇고 대부분 65세를 기준으로 움직여왔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 65세를 예전에 65세처럼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실제로 60대 중반에도 건강하게 일하시는 분들 많고 활동적으로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평균 수명도 예전보다 훨씬 늘었고요. 문제는 사회는 이렇게 달라졌는데 제도의 기준은 오랫동안 거의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말 65세 기준을 그대로 둘 수 있느냐는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이야기가 커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고령화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로 꼽힙니다. 사람들은 더 오래 사는데 아이를 낳는 수는 줄고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노후를 위한 연금과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점점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 속도에 대해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구조를 그대로 오래 끌고 가기엔 앞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65세를 기준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는 조금씩 조정해야 할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나는 65세부터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혹시 늦어지는 거 아닌가? 몇 년 뒤부터 그 돈을 생각하고 생활비를 맞춰놨는데 계획이 꼬이는 거 아닌가? 이 걱정 너무 당연합니다. 노후에 월 몇십만 원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떤 분께는 병원비고, 어떤 분께는 약값이고, 어떤 분께는 관리비고, 또 어떤 분께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숫자 하나 바꾸는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 삶에 직접 닿는 문제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이야기는 크게 이런 반영입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지금 65세에서 조금씩 올리는 여러 시나리오가 검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천히 70세까지 가는 방식도 있고, 조금 더 빠르게 조정하는 방식도 있고, 장기적으로 75세까지 보는 강한 안도 거론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다시 드릴게요. 이건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구와 검토 단계에서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는 겁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마치 내일부터 다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 정책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향이 큰 문제는 여론도 봐야 하고 국회 논의도 필요하고 법도 바꿔야 하고 제도별로 어떻게 적용할지도 따져야 합니다. 그래도 왜 사람들이 불안하냐? 그건 너무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만약 기준이 올라가면 지금은 65세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앞으로는 66세, 67세 또는 그 이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기초연금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로우대 제도, 대표적으로 지하철 같은 혜택이 있죠. 또 노인 일자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장기 요양이나 건강 관련 제도들도 간접적으로 같이 점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시는 게 정년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복지 시작 시점은 늦어지는데 정년이나 일자리 문제는 그대로면 그 사이에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부담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본인에게 가고 가족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단순히 노인 기준 몇 살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이후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생활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공포가 아니라 점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내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인정의 기준도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로 같은 모의 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수령 시점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금액을 확인하는 건 차이가 큽니다. 셋째,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 저축, 국민연금, 생활비, 그리고 혹시 가능한 다른 소득까지 한번 적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넷째, 부모님이 이미 받고 계신 복지 혜택이나 놓치고 있는 제도가 없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의외로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섯째, 정책 뉴스가 나오면 제목만 보지 마시고 꼭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갑자기 전면 적용하기보다 단계적으로 가거나 특정 연령대부터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두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큰 제도는 보고서 하나 나왔다고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 기준처럼 사회 전체에 영향이 큰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반발도 클 수 있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준비 없이 갑자기 바꾸기 어렵습니다. 또 앞으로의 방향이 꼭 무조건 늦춘다는 쪽으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 제도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마 안 바뀌겠지 하고 손 놓고 있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벌써 큰일 났다고 겁부터 먹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50대이신 분들은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생활비 구조를 다시 보고 노후 계획을 손보고 건강 관리와 소득 대책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이미 60대에 들어서신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놓치지 않고 소득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면 가족과 역할을 나누는 것, 이게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부모님 노후를 챙기는 자녀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알아서 되겠지 하고 넘어간 부분이 나중에는 가족 전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모님과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꼭 나눠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45년 가까이 익숙했던 65세 기준은 지금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하고 소득 공백을 계산해보고 부모님 상황을 점검하고 뉴스 제목보다 실제 내용을 보는 것, 이런 작은 준비가 나중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해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형제, 자매, 가족 단톡방에 꼭 공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50대, 60대, 70대가 꼭 알아야 할 연금과 복지, 생활비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함께 하겠습니다.